이제 15년 전부터 기촌을 해서 시골에 살려고 마을에 간 뒤에다가 집을 졌는데 이장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다가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얘기들은 여러분들 마을하고 다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풀어놓고 마을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이 주제를 처음에 이제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왜 이 마을은 안녕하신가요를 제가 했느냐 기획을 15년을 해보니까 너무나 사업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돈 벌어들이는 것, 또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또 마을을 누가 뭐 만들었는데 뭐 이쁘게 만들면은 괜히 시집을 걸고 트집을 잡고 그것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을의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좀 풀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좀 해보자 하고 그분한테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충청남도 마을 단체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좀 초대에 전부 다 회장단 지금 현재도 계신 분도 계시고 전에 계신 분도 계셔요. 이분들의 역사를 보면 거의 한 20년, 24년 동안에 작은 마을에서 이장님, 뭐 추진위원장님, 부녀회장님, 뭐 이렇게 노예회장도 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월급이 한도 없어. 저 포함해서 1원도 없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다른 단체들은 무슨 뭐 국가보조금을 받고 뭐 사업비도 받아가지고 뭐 수익 사업도 하고 하지만 완전히 봉사를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새마을운동 하듯이 새마을운동 할 때 뭐 월급 받고 했습니까? 그냥 했죠. 네. 그래서 이 단체가 걸어온 길을 좀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공모사업을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줘가지고 협의회가 받아서 이렇게 시군에서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 길을 걸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였거든요. 자, 보면 저희들이 이 시군 마당이 2010년부터 시작했어요. 이때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성이나 뭐 전라도도 그렇고 저기도 단체가 없이 조그맣게 모여서들 했죠. 그래서 각 지역에 이제 그 시작한 것이 그때 충청남도에서 살기적으로 희망 마을 만들기 이거를 이제 교육을 시작할 때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이때부터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걸 좀 새로운 새마을을 하는구나 하고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참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 초반쯤에 농촌현장 포럼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기 마을마다 찾아와가지고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학습을 시켜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토론도 하고 포럼을 했던 그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저도 처음으로 접했어요. 아마 홍성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구성원들을 뭐 시상을 하자, 사업비를 주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금을 걸어서 1등은 1억, 2등은 8천만 원 뭐 해가지고 저도 여기 참여를 해서 우리 마을 참여를 해가지고 저도 8천만 원 상금을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봉사했던 분들이 이 살기좋은 희망을 말합니다. 충남의 역사가 그렇게 왔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매년마다 충청남도에 우리 그 마을 만들기 센터가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이때는 협의회가 없었고 각 지역의 홍성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마을 대회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끼리 이웃마을에 모여 충청남도에 사람들 모여서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오고 나서 중단이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또 도지사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니까 또 그걸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정치 논리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이상하게 중단이 돼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을 전국에 있는 마을들도 있어요. 그 연합회에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 안산, 안동에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대표 그때는 뭐 협의회도 없었고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거죠. 마을마다 마을에 뭐 리더들이 갔죠. 그런 다음에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마을 만들기 센터가 주관하는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마을의 주민들을 막 교육시키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을 대학,
견학, 그 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센터의 직무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대학마당에 이제 6년마다 매달 뭘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공부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더들이 점점 똑똑해지잖아요. 네. 똑똑해져가지고 혁신대학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다른 도하고 자매회도 맺고, 그런 다음에 시군별로 지금까지 사단법이 법인체가 아니고 임의단체를 만들었어요. 고위번호증이 있는. 그렇게 해야 이제 사업비를 주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업비 만들 목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럼 시군별로 마음만들기 협의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임의단체, 고위번호증이 있는 임의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성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고령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논산, 서천 이런 식으로 해서 창립을 합니다. 2013년, 2014년 이렇게. 그리고 이제 53개, 22개, 55개 마을로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시군마다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 생겨가지고 서산이 2024년 4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창립이 되면서, 이제 계룡시는 군사도시라 아직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이런 활동을 못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세월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다 이제 민간단체, 임의단체가 생긴 거죠. 그런 다음에 협의회가 주관별로 임의단체가 각자 자기네 특색에 맞도록 활동을 해왔습니다. 마을 공방이랄지, 이리운마을 탐방, 찾아가는 마을 학교, 이런 것을 각 시군별로 이제 협의회님들이 정말 앞장서서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사람도 있고, 공모 사업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교육청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문화원목에서 받아온 것도 있고, 막 이랬죠. 그 다음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마을책 용역 사업도 조금 해보고, 도시 또 재생, 도시재생하는 것도 어차피 시골은 도시나 여기나 복합도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골목길, 우범 지역에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시장에 가가지고 포장마차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도 해주고, 또 이제 도시에 있는 그 상인들을 도와주는 거죠. 또 상인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마음을 트는 거예요. 재래시장하고. 그런 활동도 했고. 그런 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이 지원 활동을 또 하는데, 이건 뭐냐? 마을 만들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홍성구청에서 직접 처음에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법인이 만들어져서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참여를 해가지고 마을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여러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할 때 절대적으로 여기 있는 협의회가 다 어차피 다 이제 마을의 이장님들 다 추진위원장님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설립을 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구성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행정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 민간 법인이 우리가 협의회가 구성된 민간 법인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수탁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회가 이제 만들어져요. 임의단체 연합회가 보듯이 2020년에 이거는 아직까지 사단법인이 등기부에 올려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창립총회를 9개 시군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생하신 우리 구자일 박사님이 조상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공로표를 드렸어요. 홍성에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초대 충남마을만들기 센터장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립 경과는 많이 나와 있는데 2015년부터 쭉 연결되지만, 이걸 내가 글을 쓰면서도 세월을 이렇게 15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활동을 한 결과이지만,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마을 만들기가 충청남도가 최고 잘하고, 전라북도가 처음 시작했는데 충청남도가 지금 최고 잘하고, 아직까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는 이런 연합회나 협의회나 이게 활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새내기로 해서 제가 외부 강사를 갑니다. 충청북도로, 강원도로 갑니다. 어떻게 충남에 그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14개 시군으로 다 만들었느냐. 충남 내 인구들은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하죠. 다른 시군에서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싸움을 해가지고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뭉쳐서 참 조직을 잘 우리 들어가니까 우리는 싸운 일이 없다 우리 협의회는. 왜냐면 돈 받는 게 없으니까. 돈으로 지원받는 게 있고 월급도 받는 게 없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는 회의할 때마다 2시에 만납니다. 회장님들. 밥 안 먹고 2시에 만나야 돈을 안 써. 꼭 밥 먹다가 싸우고 밥 먹는 비용 때문에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일이 없다 그랬더니 신기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창립경을 왔는데 이건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유의물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4개, 15개 세력이 만들었다 하는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법인을 만들기 전에 협의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뭔 활동을 했냐? 자, 보세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공부를 먼저 해야 돼. 이 머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제 마을에서 대단한 유지다, 뭐 내가 옛날에 뭘 했다 하시는 분들이요, 이 정신이 완전히 마을 만들기 하고 틀려요. 다 자기가 이렇게 우쭐우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회의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 만들기 협의회는 마을 만들기 단체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충남 마을 만들기 센터가 주관하는 사무국장센터장 회의할 때 옆구리에 끼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참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얘기죠. 적방살이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동병상련이죠. 마을 만들기 센터나 저희 단체랑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도의회도 이제 방문을 해서 아까 여기 가셨죠? 의장님 만들어서 의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 협조 방문도 하고 또 세미나도 이렇게 정책 세미나 할 때 도의회가 세미나 할 때 참석도 하고, 그 다음에 도청 담당 부서 농촌, 지금 농촌 활력가입니다. 농촌 활력가 뭐 과장님이 맡겠다, 국장님이 맡겠다 하면 저희들은 돈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가서 안녕하세요. 저희들 농촌을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고 이쁘게 만들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돈 달라 소리 안 합니다. 우리 마을의 사업비 뭐 100억 달러, 50억 달러, 뭐 도랑 정리해야 되니까 뭐 20억 달러? 돈 얘기는 1억 안 합니다. 저희들은. 알아서 주면 받고, 충청도로 안 받으면 안 주면 안 받고 우리 자력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마을들이 들어가면 축하 참석도 해주고, 지난번 2022년 도지사 선거 때는 그때요 처음으로 이 단체가 도지사 선거 사무실에 찾아가서 정책 협약을 한다는 충청남도에 저희밖에 없어요. 무슨 바르게 살기 협의, 재앙군인의 무슨 뭐 새마을 뭐 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부 보조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 협약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뭐를 정책 협약을 했냐면, 양승조 도지사님이 이제 현직이고 김태형 도지사가 도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천안에 가서 그 겨울에 우리 회장님 단단하고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10가지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협약식을 했어요. 내가 도지사가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여기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단체가 처음 받은 거예요. 무슨 뭐 여성연합도 오고 또 오고 아무도 없어요. 정말 농촌을 아끼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이런 데 가서 정책 협약을 받아내야 돼요. 근데 못했죠, 그분들은. 왜냐하면 생업 자체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거, 또 지원받는 거에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정책 협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10가지 사항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저희들은 돈 달라는 얘기 별로 없어요. 농어촌 살리기 근본 대책을 해줘라. 또 면소대지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달라. 또 뭐 충남형 마을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 농어촌 살리기 인재 연수원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좀 교육받는 장소를 좀 만들어달라. 그 다음에 뭐 지방소멸 대응 기금도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민간협체가 해달라. 보세요. 여기 무슨 이게 어떻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또 지자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걸 들고 가서 저희들이 김태형 도지사 사인 받았죠. 여기다가 제가 사인했죠, 이렇게. 양승조가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정치에 저희들은 색깔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 만들기 하면은 정치 색깔을 절대 회의 때
뭐 국민의힘당 지지한다, 뭐 민주당 지지한다, 절대 그런 말 못하게 합니다. 왜냐? 예전에 6.25 때 아시죠? 엄마들, 할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농촌을 지켜야 되니까 낮에는 국방부를 도와주고 우리나라 군대도 도와주고 밤에는 또 빨갱이가 왔다라고 공산당도 박해를 해야 돼. 왜냐면 총으로 쏴 죽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의힘당 지지, 민주당 지지 이렇게 해버리면 맨날 그 안에서 쌈박질 하는 거예요. 절대 농촌운동은 정치색을 띠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조치 계획 검토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받았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자기 과제로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한 5가지는 됐어요. 5가지 됐는데 이거를 만들어준 거는 우리 구자인 박사님이 초안에 떠주고 우리의 의지를 만들어 초안 떠줘가지고 도와줘서 이 정책 결합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다 혜택이 있는 겁니다. 다 혜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한 번도 전국의 충남 내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장소도 배려도 안 해주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 대학 이게 찾아가는 공동체 한마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어느 단체가 어느 정치인이나 만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 구성원 속에는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홍성은 어떤 곳입니까? 충청남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그런데 홍성이 앞장서 주기를 좀 바랍니다. 다른 시군은 거리도 멀고 교통편도 멉니다만은 농촌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만들어가는 데에서 홍성이 정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가협회 자체 예산도 우리가 회비를 걷어요. 1년에 10만원. 그거 밥 안 먹고 아껴가지고, 품앗이 번 돈을 가지고, 또 일부 후원 좀 받고, 받아봐야 한 10만원, 20만원 받는 돈 가지고, 장소만 빌려가지고, 이런 큰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 안에서 도시의 사람들, 농촌의 사람들 다 와서 상생하는 거죠. 도시가 농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촌이 도시를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맨날 우리 거지 새끼 뭐냐면 농촌은 맨날 너를 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면 농촌에서 먹거리가 더 나아요. 잉여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주면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서는 맨날 도시 사람들 만나면은 농촌 것들이 왔다고 하잖아요. 시골에서. 제가 아주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베풀자 해서 농도, 도농이 아닙니다. 농도 생각을 했어요. 이때 2022년에 했더니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어요. 홍성도 농도 상생을 주관을 해보세요. 정말 홍성에 우수한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우리 협의장 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마을센터 직원들이나 공무원들 협의장상을 제정해서 우리가 부상으로 사과 선물도 해주고, 왜냐면 공무원들은 이게 기념납법에 또 걸리잖아요. 그 부상이 없어. 종이 쪽지만 주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을 주고 부상도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마을센터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갑니다.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그래서 2022년에 처음 공모사업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는 사단법인이 아니었잖아요. 떨어졌어요. 안 된대요. 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조그만 것은 몰라도 큰 것은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4개 시군은 우리가 이런저런 아이템으로 해야 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신청을 지금 프로그램으로 이때 신청을 했었어요. 2020년에. 근데 2022년 안 되고 2023년에 안 돼가지고 작년에 2차 도전을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을 인가를 합니다. 이제 보면 2022년에 우리 임의단체가 이렇게 플랫폼에서 저기 도청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우리 센터가 도와줘서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줘가지고
여기서 창립총회, 정기총회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사단법인 설립하자.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이제 설립 허가 받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도전에서 선정이 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오늘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법인 이제 등록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 조직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473개 마을이 현재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운영위원회, 임원회, 사무처장 있고 각 시군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시군별로 4명이 저희 농협으로 보면 대의원인 성격의 운영위원들이, 그 이분들이 1년에 2번 만나서 그 결정을 하는 거죠. 해서 통과된 걸 가지고 앞으로 뭘 한다. 근데 뭐 예산이 뭐 없잖아요. 그럼 뭘 하냐? 공모사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전국마을연합회도 이제 서울에 가서 초청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군별로 이제 활동을 서로 이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작년에 제가 충청남도 행복마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마을 활동가다 하고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충남마을 협의회 상징적으로 받은 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고맙지만 인정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한 다음에 활동을 뭐 했냐? 첫 번째 한 것이 도청 참여 이 워크샵, 이거를 받기 위해서 정기총회를 해서 워크샵을 했고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회 부활하자 하는 것을 승낙을 받아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운동체 논산 시작부터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논산이에요. 논산이고, 제가 물 좀 먹을게요. 건조하려 이렇게 때. 논산이 이제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이렇게 논산도 보시면은 여기 밥을 준비해서 음악도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여입니다. 부여도 이렇게 게이트 볼장에서 크게 모였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산은 그 은행나무길이라고 야외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야외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령에서는 또 이렇게 큰 마을 노인회관 큰 마을이 있어요. 공공이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청량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산, 따끈따끈한 지난 24일 날 서산에서 이렇게 큰 행사, 여기는 박첨지 놀이 박물관이라고 거기에서 밴드하고 해서 이렇게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홍성에서 7번째를 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마을 협의회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강의를 마을 만들기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촌의 이제 추진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오래 했다 해서 저한테 이제 불러주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들어본 얘기, 또 박사님들 들어보고 한 얘기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농촌의 문제를 누가 터치를 안 해.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도 해당이 되고 너도 해당이 되고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치료를 안 하고 계속 놔두게 되니까 암덩어리가 된 거예요. 암덩어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를, 이게 핵심, 이거 얘기하려고, 마을은 안녕하신가요? 하는 얘기를 하려고 충청남도 협의회만 잠깐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을 좀 터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을 만들기를 왜 해야 하는지, 또 마을 만들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 또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 받아보셨어요? 마을회관에 와서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보셨잖아요. 마을에 와서 교육을 받아본 걸 저도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민방위 훈련하고 농사 짓는 기술 이거나 마을회관에 와서 가르쳤고, 사상교육, 빨갱이 막아야 된다, 공산당, 그 다음에 이제 예비군 교육. 그러고는 새마을운동 끝나고 나서는 뭘 받아본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새마을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5, 60년 생각해보면 제가 67, 8세인데
직장 끝나고 나서 직장 내에서도 뭐 이런 교육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뭐 대학을 나와서 다 배웠다? 그것도 없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하느냐? 마을 활동가의 자산은 또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 근데 이런 좀 디테일한 얘기 들어가면은 벌써 엉덩이가 가렵고 슬슬 문을 열고 도망을 가. 보세요. 여러분들 마을 활동가라고 하죠. 마을 활동가. 이건 뭐 요 근래에 생겼다고 보다 옛날부터 있었기도 한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을 활동가가 누구냐? 마을 회장, 노인 회장, 부녀회장, 추진위원장,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체험휴양마을위원장, 마을기업 대표가 다 마을 활동가예요. 여기에 총무 맡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을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나오더라고요.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시컨 잘해놓고도 사업비 받아가지고 잘해놓고 뭐 상 받고 해도 여기서 그 상 받고 운동을 했을 때 고생한 사람한테는 그때는 안 나오지 않고 있다가 세월 한 10년, 50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을 활동가라고 하면 적어도 100%는 아니겠지만 이 10가지 중에서 그래도 절반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 마을 활동을 해야 돼요. 또 사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마을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완장 차고 내가 며느리 딸 자식들한테 야 나 이장에서 나 노인회장에서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뽑아줘요. 뽑아주니까 그 사람이 행세지를 해가지고 마을을 부탕제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20년, 15년, 20년 대종손에 자식당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해먹으니까 마을이 발전이 됩니까? 맨날 쌈박질하고 기농기촌 들어오면 발전을 차버리고 쫓아내고 마을 하나에 가면 뭐 무섭게 하고 그래놓고서는 뭐 우리 마을 인심적으로 살기 좋다고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 예. 막말로 거꾸로 가면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 농촌이 인구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장을 차겠다는 의식을 버려야 돼요. 활동가는.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할 때 민주적으로 해야지. 주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된 거에 의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대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맨날 쌈박질 하는 거예요. 투표를 했어. 그러면 4대 6이 나왔으면 6이 자기 의견하고 안 맞으면 6에 맞춰가지고 이장이나 노인회장이나 분야회장이나 그 사람은 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의견은 1밖에 안 되고 90%는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나고 고소고발이나 난무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책임이냐? 그 사람을 뽑아준 주민의 문제인데 주민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이거를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국가에서도 안 시키고 아무도 안 시켰어. 예. 그분들만 탓할 수도 없어요.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잖아요. 돈도 안 받고 무료봉사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 자식 잘하는 게 시기질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을 직책을 이거 넘어가. 우리 도우미 선생님 합리적이고 냉철한 추진력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평생 농사 짓는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추진력의 새뿌리만한 걸 가지고 마을을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사고 터져서 뒤집어지고 다 죽는 거예요. 그 뒤에 탄 사람까지. 예? 냉철한 판단이 있어서 추진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합리적이어야지. 예? 이런 사람을 마을 활동가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기에 영합해. 부녀 회원들이 박수 쳐주면 거기에 정신줄이 호흡 뺏겨가지고 다 통과야, 통과. 예? 이런 사람 마을 활동가입니까?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또 의사결정도 이런 사람한테다가 의사결정 주시면 안 돼요. 인기 영합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 마을 활동가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속셈이 있는 거죠. 네. 자기 이기주의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업무 추진을 하거나 공개를 잘 해야 된다. 하지 않아. 대충 말로 다 떼워. 뭐 얼마 거든데 얼마 쓰고 뭐 말로 다 떼고 장부도 없고 뭐 공개도 안 해. 나중에 공개한다고 돼. 그 나중에 공개하기는 이장 임기 끝나고 분회장 임기 끝나고 3년 후에 공개해. 그때 있는 대로 중간 보고를 해야지. 그런 걸 안 하니까 쌈박질 나는 거야.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돼. 이런 성격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공개하지 않아. 이렇게 축형도식으로 아주 다 있어. 네. 이런 사람. 또 마을 좀 미래를 위해서 하자고 하면은 내가 죽으면 끝이지. 나 먹고 살다가 눈 감으면 끝이야. 미래는 무슨 미래야? 뭐 천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특히 그래요. 요즘 노인은 무서워요. 8, 90이 되잖아요. 이제 무섭습니다. 자식들이 하도 그래서 그런가 내가 먹고는 다 먹고 죽는다 그래요. 네. 다 먹고 죽었으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먹고 죽었으면 현재 여러분들이 계시는 겁니까? 마을이 존속이나 되는 겁니까? 다 먹고 죽어? 제발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체 사람을 위해서 마을이 공동체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을 위해서 교육을 좀 하자고 하면은 관광버스 타고 짜장 먹으라면 방송하면 다 나오고 교육하라면 안 나와. 그 돈 가지고 한 30만원 저 강사 불러가지고 우리 마을에 좀 이 정신 상태를 좀 하고 외부 강사 부르자 그러면 다 반대고 야 전화해가지고 밥 시켜. 그거는 다 찬성. 그러니 농촌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표현하기는 내가 강의할 때마다 센 말을 좀 합니다. 먹어서 버린다 그죠? 또 놀아서 버린다는 돈이 1년이면 농촌에서 한 마을이 한 리가 먹어서 조진다 그럽니다. 관광 가서 먹어줘제, 그 다음에 놀러 가서 먹어줘제, 뭐 해서 먹어줘제. 그 돈이 모으면 몇천만 원이에요. 물론 없는 마을들은 이제 어렵겠지만, 뭐 자식들한테 마을 발전기금 받아가지고 다 모아놔가지고, 어디서? 관광에다가 나와치고, 식당에다가 나와치고, 마을에 좀 꽃나무 하나 심자, 문패 하나 좀 이쁘게 만들자. 우리 다른 마을에서 보니까, 가봤더니, 공동체들이 뭘 하더라 하면은, 눈을 꼭두기 떴다가, 아래 떴다가, 그럼 반대하잖아요. 예? 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자고 하는 사람은 절대 이장 뽑으면 안 돼요. 노인이장 뽑아도 안 되고, 당장 돌아가시면 다 바꿔치우세요. 다음 선거 때.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요, 박수.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요거 듣고 올까봐. 네? 이제는 제가 충남회장이 돼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 뭐, 충남회장, 뭐가 잘라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 복지 있잖아요. 복지를 마련하는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놔야 돼. 복지가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해관에 모여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려고 하면 독거노인들 반찬이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운영비만 마련하면 되잖아요. 운영비. 그 운영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관광 가서 다 마을 돈 다 먹어버리고 없고 무슨 놈의 복지를 하겠습니까? 1원이라도 생기면은 그 통장에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참 농촌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이러신 분들 노모들 밥이라도 무료로 되게 하고 또 병원 가려면 차도 없잖아. 차 운전을 못하잖아. 그러면 택시라도 불러가지고 갈 수 있는 택시비라도 되면 그게 돈이 뭐 얼마나 드냐고 그 돈이. 그 돈은 하나도 복지를 위해서 안 만들고 맨날 시켜가지고 추진위원장, 이장 시켜가지고 시장 무수 찾아가가지고 갖고 와. 사업비 좀 갖고 와. 맨날 갖고 오랴. 앉아가지고 손가락질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거지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자생력을 안 하면요. 국가가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때 이제 여러분들 버림받습니다. 마을에서. 그럼 돈이 없어요. 자식들도 돈 안 내놔. 그러면 내오줌이라도 못 내놓고 그냥 사람들이 집에서 자기밥만 먹어야지 뭐. 그게 마을입니까? 그런 복지를 환경도 걱정하고 마을에 이쁘게도 만드는 돈을 예치기도 좀 사놓고 아니면 기름도 좀 사놓고 하는 돈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뭐가 300만 원, 500만 원 주면은 전부 다 갖다가 이 사람을 다 버려버리고 건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도 못하고 그런 실상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마을 활동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절대 뽑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찬성해줘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십계명하고 이제 마을 두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보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제가 줬는데 2018년부터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헐뜯기만 하는 사람이 마을에 많아. 또 두 번째는 확인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아. 또 잘하고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질투하고 마을 정책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오로지 돈 만드는 사업을 갖고 나가냐. 야, 그 돈도 안 되는데 뭘 그런 걸 왜 가져와? 하고 이거 바보가 된 거예요. 돈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꽃을 심는다든가 무슨 뭐 좋은 일을 해가지고 돈도 안 받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그거는 이거예요. X예요. 그런 분들이 많다든가 또 감동도 없고 뭐 돈이라고 대회 나가가지고 뭐 좀 해보자 또 아니면 뭘 사고해서 우리가 시작해보자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의 종류가 있잖아요. 개, 돼지, 새끼 뭐 해가지고 사람은 인간이잖아요. 종류예요. 인간에서 사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야. 인간. 그러니까 삼시세끼 밥 먹고 농사 져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 키우는 거. 자식은요 개, 돼지 새끼도 20마리 키워요. 자기 새끼. 그 자기 새끼 잘 키우는 걸 가지고 큰 영광으로 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인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마을을 조상님들이 주시고 가진 마을을 잘 가꾸고 이쁘게 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유산으로 넘겨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인간인 거야.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용기도 없고 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돈도 생긴 것도 아닌데 그걸 우리가 뭐하래? 무슨 행복마을 콘서트 뭐하러 나가가지고 개고생해? 또 뭐하러 상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자식들은요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무슨 마을 쳐요. 뭐 운동회 마을 치면요 쫙 나오면 막 자랑시켜요. 근데 여러분 사시는 마을에 뭐 인터넷에 쳐봤어. 무슨 리 뭐 남당리 쳤어. 아무것도 없고 뭐 부동산 경매 이것만 나와. 그럼 창피스러운 거예요. 그거 누가 해요? 어른들이 해야지. 그래서 여기 지도자가 지금까지 그대로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20년, 15년, 30년 막 이런 있어요. 인구 없다고 할 만한 사람 없다고 그 사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이사 오고 서울서 이사 오고 뭐 딴 데 들어오는 건 안 시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 사람은 뭐 존경받아가지고서는 존경을 받아가지고 부정은 안 저질렀겠지. 그리고 오래 했겠죠. 아니면 파워가 있거나. 마을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농촌에는 쓰레기만 나무하고 사고만 나오고 뭐 발전이 없어. 계속 쇠퇴의 길로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 농촌에 있는 우리 주민의 책임이고 먼저 돌아가신 선배님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놓고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놔요. 이거는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꾸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선 사람 뒤에서 비겁하게 물어뜯는 거야. 뒤에 가서 처음에는 여기서 말을 안 해. 충청도 분들이 그렇다잖아요. 말을 안 하고 코미디도 돼 있어. 최양락이 코미디 그 유튜브에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주 충청도 분들 아주 앞에서 괜찮아요. 이사 오셨어요. 하고 딱 하고 난 다음에 저 자식 어디서 왔어?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화를 바꿔야 돼요. 정말로. 속에 있는 마음과 겉에 있는 마음이 같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가 노력해?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 와서 살 수가 없는 눈물 왕따 시키고 두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문이 서울로 가고 저기 전라도로 가고 경상도로 가서 오고 싶은 사람도 안 와요. 그 마을에. 공기 좋고 물 좋고 오라고? 그럼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문제는 교육밖에 없다. 또 교육을 무슨 교육비가 어디서 나오냐? 마을센터에서 아니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소액사업비도 줘요. 그 다음에 뭐 선행사업비도 주고 뭐 3천만 원 주고 뭐 이집니다. 그 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교화시킬 수 있는 교육비를 넣어가지고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을 받아서 내 스스로가 사람이 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80 먹고 90 먹고 100살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르치면,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면 그 전문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뭐 말로 벙어리도 교육시키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찬성해 주시면 돼요. 찬성. 하자. 그 교육비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10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주관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90% 맞을 거예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실 때는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우리 뭐 저기 마을 만들기 하는데 뭐 건물 여차 뭐 여차 아니면은 뭐 하자 뭐 놀이공원 만들자,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네. 우선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을 첫 번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라. 두 번째는 개인이 부자 만들고 그 사람 돈벌이 되는 일자리 만드는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수고비 정도 받아갈 수 있는 정도는 줘야죠. 그분들 어떻게 공짜로 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하다가 뭘 해서 뭐 무슨 뭐 영농조합법인 만들고 뭘 체험회원 마을 만들어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생계비야. 생계비.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음에 사람과 농촌을 혜택을 주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야 돼요. 마을 만들기를. 사람, 농촌, 누구 자기가 아니야. 자기 말고 그런 혜택을 만들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라. 네 번째는 공동기금이 없잖아요. 뭐를 하더라도 마을을 이용해서 했다면은 그 사업비에서 10% 내라, 10% 내라, 뭐 4% 내라 해가지고 이 공동기금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딱 떼야 돼요, 돈을. 그래서 뭐 매출액이 얼마가 아니라 어쨌든 뭐 매출액에서 수익 빼잖아요. 예? 그럴까도 약속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적자가 났다 하도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4% 우리가 임대료를 계약했는데 임대하는 사람이 적자 났다고 안 줍니까? 주인이 냅니까 그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맨날 우리끼리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 수익 사업은 항상 공동기금을 만드는데 이 기금을 만드는 것도 먹고 쓰는 데 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 금은 복지라든가 문화예술에 쓰는 돈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장님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예산. 또 이 수익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내가 살다가 나도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다. 엄마로부터 나오고 아버지부터 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을 갖고 줬으면 갖고 가야지. 그냥 다 먹어줘지고 간다고요? 제사도 안 지낸다고요? 그럼 자식도 제사 안 지낸다고 세상이 되겠네. 그럼 대한민국 뭐 없어치워야죠. 뭐하러 그걸 계속 그렇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재산. 예? 이 재산이라는 건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잖아요. 그런 재산을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만들어가서 등기부등본 똑바로 만들고, 예? 소유권 이전이 이상하게 안 되도록 잘 만드는데 뭐 공동소유를 해가지고 개인 이름으로 5명 올려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부 다 나중에 상속돼가지고 그 자식들이 다 가져가. 딴 놈의 자식들.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마을 명의로 만들어라. 이게 마을 명의로 등기부상에. 예? 마을 명의로.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이어져. 제주도 가면요 땅이 마을 명의로 100만 평이 있어요. 100만 평이. 마을 명의로. 한 리에. 왜 그렇게 해서 조상님들이. 못 팔아먹고 해야 후대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체 주민을 동원하는 수익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전체 주민이 모여서 돈을 벌이를 해? 60가구가 50가구가? 불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 시지를 그렇게 살려놓고 공모사업 받아놓고선 해놓고는 나중에 가면 결국 개인이 돼버리잖아. 동아리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 이게 동아리. 5명이면 5명, 3명이 3명 모여서 돈 버는 사업은 해가지고 그 돈에서 마을에 얼마 내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총회 때 박수 쳐주고 허가해주고 딱 각서 쓰고 공중 딱 받아놔야 돼. 그렇게 해서 세분화를 해야 돼요. 그다음 7번째는 노년에 늙어서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휴양하고 요양할 수 있는 그런 복지 마을로 만들어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무슨 우리 마을에 뭐 나무 10만 그루 심어가지고 말이야 가구당 뭐 1,000만 원 벌게 하고 뭐 태양광을 뭐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끝머리 가면은 그걸 뭐 돈 갖고 싸우는 거예요. 개인 돈벌이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런 복지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을 꼭 하셔라. 네, 마을 만들기. 그 다음에 3가지 마을 인구 유지에 현재 있는 인구만이라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뭘 하자고 하면은 동의를 좀 해서요. 동의를 안 해주니까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민주적인 마을 운영 시스템을 항상 개선해야 돼요. 독재적으로 하지 말고 투표를 해야 돼요. 투표. 제발 손들게 하지 말고. 자, 뭐 반대하세요 하고 이장님, 노인이랑 얘기해요. 그럼 손드는 순간, 그 반대하는 순간 그 사람부터 이제 매수가 되는 거예요. 비밀로 해야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비밀 투표하도록 돼 있잖아요. 뭐 시장 선거 할 때 공개적으로 합니까? 기표소 가서 몰래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 싸울까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발 만장일치니 무슨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투표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그거에서 흘러가는 것으로 꼭 민주적 기업 운영 시스템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투표는 그걸 해서 항상 마을에서 개선을 하세요. 나머지는 거시기 하듯이 그냥 통과하지 마는 그런 마을로 문화를 만들어라. 마지막, 지금까지 모든 얘기한 이것을 인재를 양성을 시켜서 교육도 받고 마을에 무슨 인적 자원이 좀 자격증도 있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관광차가 오면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뭘 가리키죠. 그럼 자기가 못하면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 허락을 해주란 말이야. 그 사업비 안에서. 그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죠?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뭐 있는 마을 또 만드는 게 아니고 항상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관환경, 민주수교육, 네트워크 활동, 사업지원, 실력 이런 것은 우리 협의회가 계속 또 이렇게 추진을 할 거고, 또 중간조직센터가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런 역할을 계속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공동체의 참여와 사랑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박수 한번 치세요. 결국은 마을 만들기라는 건 사람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든 남의 사람이 사람을 이롭게 해주고, 또 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뭡니까? 자연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같이 있잖아요. 환경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가면서 참여해주고 사랑해주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야, 돈 많이 벌고 우리 관광 많이 가고 뭐 그냥 공짜 많이 가져오고 그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닙니다. 착각에서 깨시고 오늘 이후로는 같이 이렇게 농촌 마을 만들기를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7군데 중에서 처음 특강 홍성에서만 하는 거예요. 오늘 들어줘서 감사하고, 오늘 제가 소개했는 얘기 다 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네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